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9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아주 지금 시간에서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우려했던 반도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고, 오늘 일단 그 미국 증시랑 마이크론 실적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또 2차 공급대랑 오는데, 뭐 읽어보니까 실제로 올진 모르지만 뭐 그러면 뭐 좋죠. 주가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번엔 미국 자동차 회사에 겨울이 온다, 또 이렇게 안 좋은 보고서를 써가지고 거의 이쪽은 좀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에 좀 자금이 많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중국이 주요 은행에 1,42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부양책을 썼죠. 이게 일회성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예, 조금 공격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서, 그러면 이건 정말 좀 놀랄만한 게, 미국이 크게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중국까지 동참하는데 돈을 계속 푼다. 사실 이러면 나중에 버블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연속성은 모르겠어요. 저러다 또 중국이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중국이 뭔가 좀 기존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정책을 좀 내놓으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보고서도 그렇고 뉴스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자주포 전차에 이제 국산 심장이 탑재된다. 예, 그러니까 국산화가 안 돼가지고 중동 수출이 좀 어려웠는데, 예, 이제 그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하원에서 하원 선정위원회인데, 여기 존 무레나르 이제 위원장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증제를 미국, 그러니까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 폭등해 버렸죠. 그 이유 한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SK증권 박형우 연구원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월 투자의 유지용 연구원이 자동차 도전을 넘어 패권으로, 또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그 영향, 조선, 요즘에 중국이 아주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걱정은 되는데, 근데 그와 또 별개로 우리나라 엔진 업체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 어제 말씀드렸죠. 무슨 뭐 뉴스가 나와서 뭐 우시바이오는 제외가 됐다. 근데 그게 오보 걸로 결론이 났고, 설사 오보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던 게, 어차피 중국 기업과는 거래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예, 법을 떠나서라도. 왜냐하면 자꾸 미국이 이렇게 그 정부가 그렇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법으로 정하면 더 좋죠. 법으로 정하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제끼는 거니까. 근데 어제 있었던 뉴스는 오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그냥 뭐 바이넥스 급락하고 ST팜 급락했는데 거짓, 예,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하고요. 석유화학, 또 TSE, 제일기획까지 기업은 오늘 좀 몇 개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일단 강보합이 끝났고요. S&P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예, 중국의 기대 이상의 부양책, 요게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걱정도 있죠. 인구는 감소하죠. 탈세계화, 미국과 중국 갈등, 부채 부담, 예, 이런 상태에서 이게 쉽게 해결되겠냐. 근데 어쨌든 미국이 B컷을 했으니까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예, 낮춰도.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재정 지출, 정부가 돈 푸는 거죠.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중국 정부가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 전 국민한테 대부분 다 돈 줬죠. 근데 중국은 돈을 안 줬어요. 중국은
또 의외죠. 예.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가 돈을 주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시장 자유주의면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위기 때 지금 대부분 수종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위기 때. 근데 의외로 또 중국은 그렇게 코로나가 심한데도 돈을 안 줬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죠. 쿠폰만 주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 못 줬던 돈을 중국인들한테 직접 투입을 해주면 훨씬 좋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런 정책까지는 고려는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재정 지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재정 지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게 있어야만 중국이 훨씬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보면 뭐 다음 주 국경일 연휴 전에 중국 정부가 뭐 빈곤층과 고아를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생계 보조금 뭐 지급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신화통신에서 정부가 졸업하고 2년간 직장 못 구한 졸업생들한테 특정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뭔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 유가는 이제 어제 뭐 이스라엘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 오히려 급락했고요. 리비아가 내정 갈등이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업 이슈가 있대요. 지금 보잉이 파업하고 있는데 33,000명 노조원이 임금 50% 올려달라. 그래서 민항기 생산 중단됐고 10월 1일부터는 미국 동남부 30개 항만이 있죠. 거기 노동자들이 85,000명이나 돼요. 근데 일단 그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이번 달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을 80%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한국 측하고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파업을 하면 미국 전체 수입, 특히 자동차가 좀 비중이 그쪽이 많은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파업이 있더라도 한 2주 안에 끝나면 뭐 큰 영향 없겠지만 이게 길어지면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한번 신경 써야 될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고용이 안 좋아지면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파업 이슈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 여전히 강세 보였고요. 마이크론이 현재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고, 메타도 새로운 AR 기기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주들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10월 2일날 3분기 인도량 전기차 얼마나 팔았냐, 그 다음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으니까 괜찮았고, 애플은 예상보다 아이폰 수요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고요. HBM 완판됐고 공급 부족. 뭐 우리가 다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온 후에 반박했던 내용들이죠.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그거에 충분히 부합하는 발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PC는 내년에 교체 사이클이 올 걸로 보고 있고, AI로 인해서 DRAM 탑재량이 올라가고, AI 서버만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서버도 되게 좋대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 수급은 여전히 수요가 더 많은 거죠. 투자를 늘리긴 했지만 22년에 가장 많았던 그 고점을 넘지는 못한다. 그리고 확실한 건 HBM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반 DRAM 투자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HBM이 매출이 늘어나면 전체 DRAM에 HBM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 비싸죠. 이게 많이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 전체 반도체 이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합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던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숫자도 좋고요. 매출 이익률 다 좋았고, 예,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PC가 내년 봄에 제조사들 재고가 건전하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괜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윈도우 10 종료되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AI PC 본격적으로 출하될 걸로, 내년 하반기는 요건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RAM 수급은 내년에 개선된다. 모건스탠이랑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시장 화답을 해줬고, 다월투자의 고영민 연구원님도 이제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일단 강한 수요 방향성 확인됐고 12단 제품 내년 초에 생산한대요 마이크론이.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수율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밀리지 않나. 그래서 하이닉스한테는 좀 우호적 환경이고, 데이터 센터 뭐 AI냐 범용 가릴 거 없이 다 좋다. PC 모바일 안 좋은 거 다 알죠. 그래서
안 좋지만 내년 봄에는 정상화 될 것 같다. 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비중 늘리자 이런 내용이고요. 서승현 DB금융의 연구원님은 강력한 AI 수요를 재확인했다. 내년에 투자가 늘긴 하는데 대부분 HBM. 이거 어제 골드만삭스 그 내용 보여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HBM 투자가 늘어나요. 투자가 늘긴 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내년에 공급 강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질 않는 거죠. HBM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소비재 B2C 소비재 뭐 PC나 이 스마트폰 수요 약세는 다 반영했다 충분히.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인앤 컴퍼니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가 보고서를 썼나 봐요. 근데 AI 수요가 폭증하니까 2차 반도체. 근데 지금 당장 그러기는 어려운 게 AI PC랑 모바일 폰이 엄청 잘 팔려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 오겠죠. 일단 엔비디아 GPU를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이고 퀄컴 칩이 이제 PC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아직 이쪽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아직은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GPU 수요는 늘고 AI 탑재된 기기가 많이 팔리면 대중화가 되면 그러면 PC 일단 기본적으로 D램이 많이 들어가요. 탑재량이 팍 늡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차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봇도 나오고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오긴 와요. 이제 그러면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이잖아요. 왜 공급 부족이 오냐면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언젠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뭐 또 안 좋다 겨울 오니 뭐니 해서 막 폭 나갈 때 그럴 때 또 기회로 활용하시고 좋다고 할 때 좀 조심하고 이거 반대로야 이게 반도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그 AI 폭발이 현실화되면 공급 부족이 커질 수가 있다. 우리 그 코로나 때 반도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TSMC 혼자 만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기회는 많은데 이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좋은 실적 지났다 GM4드 투자 의견을 좀 낮춰버렸는데 미국 자동차 업종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랑 이게 시장 점유율 높여가니까 이제 미국이 경쟁에서 좀 이기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 같고요. 재고도 많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수요는 좀 둔화되는데 저신용자들은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중국 사업 부진. 현대차는 중국이 뭐 잃을 게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뭐 GM도 중국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 사업 부진. 그리고 중국은 너무 공급이 많아요. 생산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생산이 900만 대가 많아요. 이게 상상해 가세요. 차가 900만 대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싸게 팔겠어요. 그러니 뭐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던 거죠.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막 공장 문을 닫겠다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전체 물량이 15%나 된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 막대한 생산이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미국 업체들도 받을 수 있다.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조금 그 와중에 테슬라는 또 괜찮게 썼어요. 테슬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요게 요 연한 파란색 선 보이시죠? 막대기 긴 거. 요게 지난주에 들어온 자금이에요. 많이 들어왔죠. 테크부터 해가지고 이 약간 검은색 있죠. 저 진한 파란색은 4주 평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그 얘기 뭐죠? 미국 증시가 일단 유동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주요 은행에 1,4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북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요 은행에 돈을 주겠다. 이 얘기 뭐예요? 대출하라는 거죠. 무슨 코로나도 아닌데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보도라 일단 지켜보자고요.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하죠, 분위기가. 중국이 진짜 코너에 몰린 건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상반기에 이제 전망할 때 하반기 중국 좋을 줄 알았거든요. 소비가. 왜냐면 이제 그 중국 워낙 경기가 좀 약했지만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구안신 같은 부양책도 쓰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 금리도 낮추고 있었고, 어차피 미국도 금리 낮출 거고. 근데 그 후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예, 부동산가 계속 꺾이고. 근데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치 상태였죠.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10월 달 앞두고 뭐가 급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제 그 유동성을 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달러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신흥국에 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위안화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중국 소비도 조금씩은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소비주들 있죠.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의류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고, 철강도 있는데,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더 나쁠 게 사실 뭐가 있어요. 그죠? 이미 다 망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기대감 갖고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뭐 올랐다고 막 그렇게 뭐 파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주포 전차,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 있죠. 그거 합쳐서 파워팩인데, 그게 원래 이제 독일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산화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근데 저거 수출하려면 중동에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딴지 걸어요. 왜 우리 허락 안 받냐. 근데 이제 국산화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율이 지금 80%까지 올라간 걸로 추정하고 있고, 폴란드에 1000대 수출했는데 저기 들어가는 이제 심장, 예, 저 엔진 같은 거. 예. 엔진은 K2 전차 엔진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만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변속기가 독일제 써요. 그 합쳐서 파워팩인데, 이걸 이제 S&T 다이내믹스가 국산화했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9 자주포의 엔진은 독일 걸 쓰고, 독일 걸 원래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아마 STX 그 어디죠? STX 엔진인가? 예, 거기가 아마 국산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을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중동 수출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여기 STX 엔진 있죠. 그래서 국산 성공했고, K2 전차 엔진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국산화를 했고, 변속기 요것만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미 언론 보도 한번 됐어요.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주가 팍 올라버렸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선반영된 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차 수출이 걸림돌이 없어요. 예, 이제 독일이 딴지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완전히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정말 뜻밖의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셨잖아요. 아니 반도체 2차전지는 규제하는데 왜 디스플레이 안 하냐. 디스플레이는 규제할 만한 게 좀 애매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스파이노로 살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근데 여기 이제 존 무레나라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디스플레이 안에 스파이 칩을 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 무기에도 들어가요. 미국 항공기엔 디스플레이 없습니까? 그죠? 다 그 전자 제어를 하니까. 예, 탱크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도 들어갈 거고.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중국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스파이 칩 역할을 한다.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 요청을 했대요. 블랙리스트 등재하면 어떻게 되죠? 수출할 때마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중국 걸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호재예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예. 여기 보면 DOD1260H인데 YMTC랑 화이. 그래서 YMTC가 원래 애플에 낸드 플래시 공급하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저거 등재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애플에 공급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됐죠. 예, 근데 저거를 등재하면 이제 미국 애플 아이폰에 BOE 거 탑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수혜죠? LG가 수혜받겠죠. LG랑 삼성. 예, 그래서 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디스플레이마저도, 근데 이거는 좀만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저는 이제 현대차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왜 이 정도 주가밖에 안 되는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PER이 3배, 4배가 뭡니까? 예. 이 성장을 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이제 더 이렇게 오르기는 어려운 건 맞는데, 근데 제대로 평가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점유율도 지금 11%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포드를 거의 이제 추격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카도 잘하죠. 예, 전기차도 잘하죠. 이제 미국 금리 인하는 시작됐고, 가격도 이제 비싼 차도 잘 팔아요. 제네시스 굉장히 잘 팔린대요. 미국에서도. 예.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전기차 신공장 10월부터 가동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지금 40% 이상 판매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막 관세 인하 기조, 독일 전기차 보조금. 그럼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살아나겠죠.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가 또 걸리면 뭐 현대차한테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의 체코 슬로바키아 이 공장 전동화 전환 효과, 또 미국의 신공장, 이게 내년부터 나타날 것 같다. 기아는 유럽에서 EV4, 이것도 이제 저가 전기차 쪽인데 약간 유럽 현지화로 결정돼서 현지타 대비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직접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전기차 수요 반등을 다시 보일 거다. 이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줄여야 돼요. 2035년에는 어떤 차도 탄소 배출하면 안 돼요. 내년에 요게 24년까지가 여기고요. 바꿔끼죠. 그래서 TN이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추석 연휴 끝나고 유럽의 친환경 그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한 단계 팍 낮춰야 됩니다. 그럼 전기차 판매를 많이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그냥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줘야 되는 거고, 저가 전기차 그냥 무조건 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한테도 이건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좀 살아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꼭 현대차도 있지만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테슬라 주가도 반등 임박했을 것 같다. 특히 ESS. 테슬라는 전기차도 하지만 에너지의 핵심인 저장 장치 있죠. ESS. 이것도 거의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자. 이게 설치량입니다. 보시면. 2024년 2분기에 설치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그 파급 효과. 미국 최대 석유가스 생산지 퍼미안 분지와 LNG 수출 터미널이 밀집한 그 걸프 연안을 잇는 마테호른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시험 가동.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가동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면 배에 실어서 수출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피팅 업체들, 그죠?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뭐 하이로코리아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LNG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면 이제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국내 LNG 수입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수출을 늘리면 수출 그 공급이 느니까 LNG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좋은 게요. 미국이 공급을 많이 해주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단가가 떨어져요. 그럼 이거 한전한테도 좋고 우리도 좋죠. 가스값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거를 수입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E&S 같은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합병하잖아요. 이런 회사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직도입하는 SK 가스도 좋을 수 있는 거죠. 여러모로 조선이나 이런 발전 회사에 좀 우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중국이 컨테이너선을 싹쓸이하고 있대요. 지금 올해 191척 중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177척을 중국이 가져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컨테이너선 여유가 좀 있는데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해외 업체들이 중국 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슈죠. 근데 중국의 리스크는 이중 연료. 이중 연료 뭐냐면 보통 벙커CU로 배를 운행해요. 그러니까 원유로. 근데 이중 연료는 거기에 LNG랑 벙커CU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중 연료 추진 엔진.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 그래요. 그 엔진을 쓰는 게. 근데 중국은 이걸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내년에 만들어서 42척, 58척. 예. 근데 중국이 LNG 이중연료 추진선 인도한 실적은 올해 11척이 최대치고요. 메탄올 연료로 하는 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26년에 19척, 27년에 28척.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만들면 이제 중국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선박의 핵심은 엔진이니까 예, 이 엔진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 회사들이 수혜 받을 것 같고 실제 하나 엔진은 매출의 한 20%가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엔진사들한테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생물보안법이 하나가 아니라 총 4가지나 있답니다. 복잡하죠. 근데 어제 뉴스 나온 건요. S3558 법안이래요. 이건 뭐냐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정부 있죠. 연방 정부. 여기 이거에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기업이 아니고 미국 정부랑 중국 바이오 기업이 계약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시바이오가 빠졌다 이랬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저건 오보입니다.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는 관계사기 때문에 그 관계사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총 4가지인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요겁니다. 요거. 최근 하원 통과된 거. 요게 핵심이에요. HR 8333. 그래서 이 법안은 하원 통과됐고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일단 요 법안은 미국 연방 정부가 만약에 어떤 기업한테 자금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이 중국과 거래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근데 정부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저게 통과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거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이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석유화학 사야할 이유,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지금 사이클이 온대요. 지금 2024년 초 이후로 이미 회복긴 들어갔대요. 그동안 중국 증설, 지정학적 리스크 따른 유가가 너무 원가 올랐죠. 고물가, 고금리, 비용 부담, 중국 수요 부진 이런 게 다 겹쳤는데 하나씩 삭제되고 있어요. 대규모 증설 끝났고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부터 대규모 증설이 내년까지는 없어요. 26년엔 다시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동시 금리 인하했죠. 유가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진의 이유는 삭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금리 인하한 건 정말 오랜만이죠. 예. 근데 다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유화학을 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틈은 옛날보단 낮아요. 그래서 인도를 보자. 그래서 인도의 석유화학 수요는 급증할 거고 2030년까지 수입도 되게 늘어나니까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한테는 반덤핑 관세를 대거 부과하고 있대요. 왜냐면 중국 들어오면 이제 자국 산업이 붕괴되니까. 그래서 인도의 공장,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인도에 공장 있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도화학 같은 기업이죠. 예. 그리고 탑픽으로 이제 LG화학, 금호석유, KCC,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유니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SE는 이제 프로브카드 이제 웨이퍼 이제 검사하는 이제 장비 중에 하나죠. 부품. 예. 그건데 그거 이제 회복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했고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브카드 뭐 IC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테스트 소켓 있죠, 소켓.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뭐 ISC나 이런 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검사 분야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해놨어요. 뭐 테스트 핀부터 프로브카드까지 다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요. 또 낸드도 회복되고 디램용 해외 고객선 예, 확대되고 또 프로브카드 모멘텀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 프로브카드 관련주 어제도 한 분이 질문해고 PMT가 오늘 상한가가 버렸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론 경쟁사긴 한데 이 프로브카드는 결국 HBM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웨이퍼 전체를 테스트해주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이제 확대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또 뭐 ISC나 리노곱이 하는 그 테스트 소켓도 결국 AI 시대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부품이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다만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계획은 그냥 성장보다는요. 광고 산업이 성장을 안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고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하면 배당성이 무려 60%예요. 이런 회사는 들어가야죠. 당연히 밸류업에.
그러니까 밸류업에 좀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 밸류업과 관련 없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걸 좀 답답했던 거죠. 어쨌든 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한 6.9%, 내년 초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 전망이고요. 자사주 활용 계획 등도 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내년 초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대를 해보시고, 근데 그걸 떠나서 업황이 좀 좋진 않아요. 광고 업황이. 그래도 주가 싸고 저평가돼 있고 배당만 한 6.9%가 돼요. 고배당 주니까 그런 면에선 충분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고서까지는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없었던 것 같고 공시가 있었죠. 어제 저거는 아이고 공시가 왜 여기 작성이 안 됐죠. 아무튼 어제 맞아요. 그 현대미포예요. 현대미포. 현대미포 좀 공시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 있질 않네요.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왜 여기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미포가 그 컨테이너선 선박을 이제 수주했다가 또 취소하는 공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변경 계약 같아요. 이게 5척을 해지하고 여기 오히려 6척을 받았는데 아마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제 6척 수주 5척 계약 해지가 한 건 있었고요. 칩셋 미디어가 어제 이제 중국 회사로부터 비디오 있죠. 비디오 이제 IP 영상 이제 보여주는 그 칩이죠. 영상 재생할 수 있는 그거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스마트 팩토리 설비 투자 추진 장약이라고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하는 화약 있죠. 그거 만드는 설비 투자를 했대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제가 사실 오늘 좀 또 저기 내려가요. 좀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2시 반인데 좀 1시간 좀 일찍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장 오늘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오늘은 어제가 좀 황당했죠. 어제 왜 빠진 거죠 도대체. 아무튼 오늘 급등하고 있고 뭐 아직 한국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뭐 올랐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직 갈 길이 더 멀고 여기에 중국이 부양책만 더 해준다면 정말 이제 그 한국 정신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고 금투세도 다시 위에 쪽으로 일단 분위기는 잡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투세도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이게 시행이 되면 어쨌든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폐지만 되면 지금 거래대금이 확 실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금투세 이슈가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도 이게 정말 얼마 만에 주식 사는 겁니까? 엄청나게 사고 있죠. 정말 그동안의 매도를 끝내고 오늘은 사고 있고 그 다음에 HBM 관련주도 오늘 뭐 반도체 당연히 올라야죠. 빠진 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뭐 낸드 쪽도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 재료부터 해서 보면 뭐 일부 기업들 상한가도 가고 온디바이스 AI 뭐 그리고 오늘 확실히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이 참 약하긴 해요. 3.7%면 아직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오랜만에 올랐고 이제 IT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좋고 오늘 특히 OLED가 보이시죠 여기 덕산 네오룩스부터 해서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규제 이슈 그게 생겼고 또 요즘에 자율주행차들도 좀 분위기 좋죠. 뭐 오랜만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올라가고 엔터주도 오늘 SM 하이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은 낙폭과 대주가 다 올라가요. 시장에 정말 낙폭이 컸던 이런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해운주는 좀 빠지고 있고요. 정유주 좀 일부 빠지고 뭐 조선주 요즘에 강했었지만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초강세장이에요. 거의 대다수 섹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만 가는 건 아니고 많은 업종들이 주가가 고르게 어제 급락했던 밸류업까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주 어제 포함 안 된 건 좀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책도 공개를 했는데
참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은행주들은 다시 살아났고 오늘 코스닥에서 2차전지 좋고요.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반도체 당연히 좋고 그래서 오늘은 뭐 좋고 FN 가이드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으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럼 좀 특수한 경우 빼면 오늘 뭐 거의 다 주가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이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어쨌든 급등세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길 바라고요.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 달 삼성전자 실적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조금 더 우상향 해주길 바라고 좀 낙폭과대주 중심의 반등. 그러니까 좀 바이오는 먼저 갔고 나머지 2차전지 반도체가 따라가는 그런 장이라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